우리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한테, 홈에 있는 모든 라우터한테 기본적으로 LDP 터널을 다 만들어서 테이블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서 테이블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LDP 터널하고 RSVP, LSP 터널의 차이점은 뭐냐면, RSVP는 필요할 때 만드는 거예요. LDP 터널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LDP 터널은 기능이 별로 없어. 터널 기능밖에 없어. 그러니까 터널 기능 가지고는 서비스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밴드위스를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LDP는 컨버전스가 되게 느려요. IGP 컨버전스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패스가 있으면 백업 패스도 미리미리 만들어줘서 프라이머리 패스가 죽었을 때 빨리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필요하면 뭘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 RSVP, LSP 터널을 만들어 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의 컨버전스 있잖아요. 이 터널의 컨버전스는 IGP의 컨버전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인가 제가 OSPF 강의할 때 IGP 컨버전 타임을 거의 30ms로 이렇게 30ms 이상으로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었죠? 먼저 뭐 BFD를 뭐 거의 10ms로 했었죠.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다음에 타이머 조절했죠? SPF 캘큘레이션 하는 웨이팅 타이머 조절했거든요. 그 다음에 루프 프리 얼터네이티브라는 걸 했잖아요. 그거 했더니 30ms 안에 복구가 됐잖아요. 그거를 해줘야지만 여기 LDP 터널은 그 복구 타임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나중에 RSVP 터널 있잖아요. RSVP 터널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RSVP 터널 하나 만들면서 야 내가 이거 패스트 리라우트 이너브라라는 명령 하나만 줘버리면 기본적으로 그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요, 두 개 다 요구가 됩니다. 두 개 다 나중에 다 보면. 자, 그래서 요 그림, 요거는 R4가 나머지 모든 라우터들하고 LDP 터널을 가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로 여러분한테 터널을 갖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두 번째 라우터거든요. IBR02라고 하는 라우터의 P 라우터인데 얘가 IP 어드레스가 190.168이 0.4인가 봐요. 0.4. 그래서 0.1하고 0.2하고 0.3들에 대한 터널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LDP 터널이 한 개, 두 개, 이게 세 개 있거든요. 요거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항상 만드는 터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 SDP를 이용한 RSVP, 이 RSVP 트랜스포터 터널, SDB 서비스 터널, 트랜스포터 서비스를 같이 묶은 터널인데 여기 보면은 RSVP는 수동으로 만든 거고 GRD도 수동으로 만든 거고 요거 MPLS는 뭐 필요하면 선택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건 수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MPLS, GRD, MPLS. 나머지 LDP 붙은 거는 내가 안 만들었어요. 자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LDP 터널은 자동. 그다음 그 외에 GRD나 RSVP 터널은 수동. 필요할 때만. 왜 그러냐면 얘네들 리소스 되게 많이 소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여기 프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같은 목적지 주소를 가는 놈들이 터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보면 190.1 0.3만대 가는 터널이 지금 몇 개냐면 4개나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써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터널 죽으면 다른 터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라우터처럼. 그래서 MPLS 뭐 GRD는 5네요. 그죠? RSVP는 7이고 LDP는 9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만든 그 LDP 터널은 9예요. 같은 목적지 주소로 가는 터널이 또 여러 개 있을 때 오른쪽에 보면 매트릭이 있네요. 매트릭 작은 놈이 또 우선하겠죠? 예. 그래서 LDP 중요한 거는 네이블 바인딩을 해갖고 네이블 바인딩을 교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LDP 터널을 하여튼 그 MPLS가 올라간 모든 라우터들과 기본 터널은 가지고 있다. 자동으로 만든 터널.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터널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위에 컨피그레이션에 보면요. 여기 보면 SDP101 해가지고 여기 위에 거 SDP100은 MPLS라고 돼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에 GRD 터널이에요. GRD 터널은 뭐만 필요하냐면 상대방의 IP만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GRD 터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GRD 터널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MPLS라고 한 거는 이 SDP가 여러분 뭔지도 모르지만 이게 서비스 디스트리뷰션 포인트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SDP는 MPLS예요. 그럼 MPLS라는 얘기는 여기 LSP라는 이 명령어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내가 LDP 터널을 이용하고 싶으면 LDP, RSVP 터널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LSP라고 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MPLS는. 이것도 저것도 앉혀놓으면 파인드 주소하고 일치하는 놈, 분명히 파인드 주소하고 일치하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 주소 중에 프레퍼런스와 매트릭을 이용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터널. 자, 그 다음에 터널이 맺어지면 C 라우터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거고 그 C 라우터에 뭐 라우팅이 올라가거나 거기서 어떤 패킷을 보내서 테스팅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C 라우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만들어 온 이 터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P하고 P끼리 만든 터널을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명령이 OAM LSP 핀이에요. 마찬가지로 OAM LSP 트레이스도 있고. 이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PE에서. P와 P끼리. 왜? 우리가 CE를 접근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든 터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이게 LDP입니다. 자, LDP. 예. 질문, LDP 질문. 졸리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5분 정도를 자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졸린데 꾸역꾸역 참으시다가 이거 1시간 내내 몽롱하게 지나가 버리면 교육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저도 졸려요, 밥 먹고 나면. 자, 그 다음은 타겟티드 LDP예요. 타겟티드 LDP. 자, LDP가 링크 LDP하고 타겟티드 LDP가 있다. 그러니까 링크 LDP는 바인딩 테이블 만들고 교환하고 기본 터널 만드는 거 용도. 타겟티드 LDP는 아까 뭐였죠? 서비스 터널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 특히 누구? VPWS하고 VPLS의 서비스 터널 네고시에이션 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타겟티드 LDP. 이 그림에 보면 저기 MPLS 트랜스포트 터널 있잖아요. 저 트랜스포트 터널로 누가 만드는 거? 저게 LSP죠, 사실은. 저거를 LDP가 만들거나 RSVP가 만들거나 GRD가 만드는 거야. 소간에 그다음에 서비스 터널은 이제 타겟티드 LDP를 이용하거나 MPBGP 이용해서 서비스 터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터널이라는 거는 이 양쪽에 P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커스텀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응하는 레이블, 서비스 레이블을 뭐 하려고? 알아내려고, 서로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그레스에서 이그레스의 서비스 레이블을 알아야지만 그 서비스 레이블을 붙여서 그쪽으로 보내줘야지만 요 터널은 저 서비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겟티드 LDP는 링크 레벨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가지고 이것도 TCP/IP 통신 하여튼 건너뛰어서 P와 P끼리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세션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R1 있고 R6가 양쪽에 P인데 중간에 R2하고 R3가 있을 때 물론 R2와 R4를 거쳐서 보내긴 하지만 실제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누구냐면 각각의 루프백이에요. P들의 루프백. 즉 P와 P끼리 직접 맺을 수가 있다. 유니캐스로 통신해가지고.
UDP 유니캐시 통신